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니마, 절약하신다면서 어떻게 틴트를 새로 살 수 있죠? 틴트 대신 입술 꽉 깨무세요. 이런 말, 요즘 SNS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 개씩은 마주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당장 MZ세대의 소비문화 트렌드 중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욜로? 아니면 한창 K-팝 노래 가사에 자주 등장했던 탕진잼? 저는 요즘 청년들 소비 트렌드를 거지방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유머와 진지한 그 사이를 넘나드는 20대들만의 절약 인증방인데요. 아니, 여기서 오고 가는 대화가 꽤 웃겨서 몇몇 개는 밈이 되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여행 가고 싶을 땐 구글 로드뷰로 아이트립을 하고 무알콜 맥주를 마실 바엔 물에다 빨대를 꽂아 거품을 내서 마신다는 거지방 사람들. 대한민국 청년들의 거지방 열풍, 그 자세한 사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알소청잡에서 다뤄볼 주제, 바로 거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MC를 맡게 된 순이입니다. 오늘 청년 소비 문화를 살펴보는 주제인 만큼 똑부러진 패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빵서님, 설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왕 빵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지방에서 올리기만 하면 혼나고 오는 설입니다.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다들 이 거지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죠. 그래도 거지방에 대해 처음 들어봤을 청취자분들을 위해 저 순이가 요즘 핫한 거지방에 대해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지방 혹은 절약방으로 불리는 이 커뮤니티는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극단적인 절약을 추구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은 저희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MZ 청년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사소한 소비를 줄여야 하는 청년들이 서로서로 모여 절약을 돕기 위해 이 거지방을 만들었다고 해요. 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지고 익명으로 자신의 지출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서로의 지출 내역에 대해 잔소리 혹은 조언하거나 절약 꿀팁을 공유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대화 내용인데요. 참고로 익명을 위해 사용되는 닉네임부터 대화 내용까지 꽤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많아서 유행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고도 하네요. 앞에서 오픈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따로 가입 방법이나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참여하고자 한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카테고리에서 거지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지방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검색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오픈형 거지방. 그 중에서도 1,500여 명이 가입된 메가 사이즈의 거지방이 있고요. 100여 명 규모로 가장 권장되는 크기의 거지방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소비 내역을 알리기 싫은 경우 지인들끼리 모여 만든 방이나 지역별, 학교별로도 오픈 채팅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 거지방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많이 알아봤는데 제가 또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직접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직접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데, 네, 각 오픈 채팅방별로 운영 규칙이 조금씩 다르지만 지출을 줄이자라는 게 공통된 목표더라고요. 보통 이제 가입을 할 때 닉네임을 이번 달 지출 금액과 그리고 최종 지출 목표 금액을 적어놓고 입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구입하고 싶은 품목이나 이제 지출한 내역을 채팅방에 공유하면 참가자들은 이 내역을 보고 날카롭게 평가하면서 개인의 절약을 유도하는데요. 지출할 때마다 지출 항목 마이너스 얼마, 예를 들면 뭐 커피 마이너스 3,000원 이런 식으로 항목이랑 가격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비 내역을 공개합니다. 맞아요. 설님 얘기에 제가 조금 더 덧붙여보자면 지출 전에 구성원들의 허락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월간 지출액은 한 달에 한 번 초기화되고 고액 지출액 기준인 3만 원 이상을 한 번에 소비할 경우 회사처럼 지출 품위서를 작성해 3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그런 까다로운 방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방에는 절약에 대한 각오를 다지게 하기 위해서 닉네임 옆에 전재산 액수를 적어놓는다고도 합니다. 전재산 액수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약간 무서운 방인 것 같은데. 매서워요. 쓸 게 없다. 제가 약간 이게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비슷한 감정이 들었던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진짜로 거지방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서브웨이가 있어요. 네. 서브웨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서브웨이 중에서도 에그마요 추가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서브웨이 좀 비싸잖아요. 그날 그쵸. 네, 이제 서브웨이 뭐 로스트 치킨인가? 거기다가 에그마요를 추가해가지고 먹었더니
아니 샌드위치가 10,000원이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써야지 하고서는 서브웨이 뭐 12,000원인가 이렇게 만 얼마 해가지고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아니, 몽둥이까지 너무 겁먹어가지고 네? 좀 심하긴 했네요. 10,000원이 넘으면. 제가 생각해도 그렇긴 했는데 에그마요 너무 사치라고. 에그마요 사치죠. 네, 근데 포기할 수 없는데 아무튼 몽둥이까지 맞아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비싼 점심을 먹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제가 점심 먹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 사치 조장이라고. 아니, 사치 조장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강퇴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이제 무서운 조건이 있는 방도 있더라고요.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이게 설님 말처럼 이 거지방과 관련된 웃긴 밈들이나 짤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버블티 밈 아시나요? 알죠. 그거 많이 봤죠. 이거 많이 봤죠. 네, 네. 이제 누가 버블티 사느라 4,700원을 소비했다고 하니까 버블티 먹고 싶은데 돈 없을 때 꿀팁 이러면서 그 컵에 왜 다이소에서 그 동그라미 그 스티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펄처럼 붙여서 먹는 걸 보여주는 짤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창조적인데? 맞아요. 저는 그 덕질을 하지 않는 머글이지만 그 보고 빵 터진 그 팬덤의 밈이 있거든요. 뭐죠? 그 바로 세븐틴 팬덤 캐럿의 밈인데 네. 그 캐럿들이 운영하는 거지방이 따로 있었나 봐요. 거기서 어떤 한 팬이 자기 앨범 값으로 8만 원 소비했다고 톡에 올렸는데 네. 어떤 팬분이 아니 그 세븐틴 멤버이자 원곡자인 우지 있잖아요. 우지. 네네. 네. 우지한테 환불 받으라고. 왜요? 우지가 남편인데 왜 남편. 왜 샀냐고. 우지가 바로 남편인데. 그런 약간 그런 팬의 심장을 저격하는 그런 조언들로 그런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절약을 좀 뭐랄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조언들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지방 이제 실제로 있으니까 진짜 썰이 정말 많은데 궁금해요. 사람들이 제가 있는 거지방이 700명이 넘거든요. 메가 사이즈.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해서 그냥 수업 듣느라고 2시간 안 보고 있으면 막 1,000개가 쌓여있어요. 무슨 말을 1,000개씩이나 하나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지출 내역 서로 잔소리하고 막 이런 내용인데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짜 거지 포착을 엄청 잘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거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누가 나 애플워치 사려다가 꾹 참고 30만 원 아꼈다 이렇게 말하니까 페이크 거지 누구냐? 여기 가짜 거지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런 답변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가짜 거지라고. 애플워치를 산다는 생각을 한 것부터가 그런 말. 찐 거질 수 없다. 너는 기만하고 있다 우리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아까 저한테 몽둥이 필요하다고 하는 네. 그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우리는 나무 막대로 해시계를 만드는 그런 절약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재밌다. 근데 사람들이 네, 웃기죠. 그냥 근데 거의 익명이니까 이런 웃긴 얘기를 진짜 서슴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네네. 저 이거 찾다가 제 마음에 쏙 든 그런 짤이 있는 거예요. 뭔데요? 누군가가 이제 올렸어요. 물 이제 500원 이렇게. 생수. 네, 생수 500원. 500원, 물을 500원 정도면 싸게 산 편 아니에요? 엄청 싸게 산 거죠. 저렴하죠 요즘 시대. 근데 여기에 돌아오는 답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뭐죠? 뭘까요? 오후에 비 온다는데 좀만 참지 이러는 거예요. 그거 마시라고? 네, 나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저 봤어요 이거. 정말 이 거지방이라는 게 사회 문제를 위트 있게 하나의 재밌는 문화로 해결하려는 그런 긍정적인 지표처럼 보이기도 해요. 요즘 청년들은 고물가에 취업난에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힘듦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방은 절약 습관을 갖출 수 있으면서도 하나의 재밌는 문화로 풀어가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역시 대한민국은 해악의 민족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비루한 대학생으로서 왜 거지방이 이렇게 핫한지 너무 이해가 가거든요. 가진 돈이랑 쓰는 돈이 비례하지 않으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즉흥성이 또 강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아끼려고 해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약속보다 타인이 참여하는 약속이 더 책임감이 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거지방이 되게 잘 짚어낸 것 같거든요. 다이어트 같은 것도 혼자 안 하고 막 일부러 친구랑 내기 걸고 해야 쉽게 포기 안 하는 것처럼 거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제 일종의 약속을 하는 느낌이라 소비를 덜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은근한 압박이 실질적인 절약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절약 의지가 생기는 게 거지방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혼자보단 둘이고 둘보단 셋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흔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님께서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 하나의 절약을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또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 따르면 큰 규모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소비를 올리면 늦어도 1, 2분 안에 피드백이 돌아오니까 익명성에 기대어서 실시간 소통 피드백을 휘발적인 콘텐츠로 소비하는 하나의 놀이문화라고 볼 수 있다고도 하셨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거지방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들었을 때 다소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기분 좋게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이 그 날카로운 지적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나를 확실히 까줬으면 좋겠다. 반응이 너무 재밌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열심히 참여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오늘 학교에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하루 종일 겨우 아샤추 하나를 먹었어요. 네. 아시죠? 아샤추. 네, 알죠. 아이스티 샤추가. 근데 그게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제 먹었다고 아샤추 3,500원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그거밖에 안 썼으니까 나름 괜찮은 소비네요 라는 반응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사치라는 거예요. 샷추가해서? 샷추가까지는 사치래요. 그래서 샷추 먹지 말고 아까지만 먹으래요. 샷추는 안 된다. 아이스티까지만 먹어라 이래가지고 웃기긴 한데 이렇게 진짜 1, 2분 안에 피드백이 바로 돌아오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놀이문화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맞아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즐겁게 놀이문화처럼 절약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무지출 챌린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네. 유명했잖아요. 네, 아예 돈을 안 쓰는 지출을 빵으로 만드는 그런 챌린지인데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저희 그 거지방 톡방에도 오늘 무지출 챌린지 성공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하는군요. 네, 그냥 혼자서 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와, 잘했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약간 거지방이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아끼고 모든 소비를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면 아까 빵선님이 말씀하신 생수 500원. 생수는 사실 이제 대학생들이 자취하면 정수기를 집에 놓기 어렵잖아요. 그쵸. 생수는 사실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소비하면서도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약간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또 이런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약속을 안 잡게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약속을 안 나가면 특히나 대학생들은 매일매일을 술 마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 근데 지금 제 앞에 그런 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빵사? 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안 나가는 것만으로도 약간 그 인간관계에서 살짝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예 무지출 챌린지를 해버리면 약속을 거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 확실히 어떤 어려움이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빙고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평범한 지출에도 또 누군가는 박탈감을 느끼고 또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제 상대의 지출을 아니 꼽게 보는 상황도 초래할 수도 있고 거지방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돈이 없음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면도 있지만 이제 건강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절약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또 이제 거지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스스로를 거지라고 칭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조적으로 놀면서 연대를 형성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더라고요. 맞아요. 거지방이라고 부르는 것에 좀 자조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군가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과도함과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서 놀이문화 얘기할 때 언급했던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원께서는 절약방이나 무지출방으로 바꿔 쓰길 권유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바꿔 쓰면 좀 MZ 세대들이 좀 재미없어 할 수 있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거지방이라는 워딩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그런 워딩이잖아요. 맞아요. 그 거지방 안에서도 실제로 그 자기의 닉네임을 진짜 땡거지, 멍거지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멍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그런 장명하고 하는데 사실 그 거지라는 말이 사실 요즘에 좀 이슈가 있잖아요. 막 맞아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셨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본인이 있는 이 지역이 약간 그런 학군 안에 들어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그런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그걸 나누는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아이들이 월세 사는 아이들을 뭐 월거지, 뭐 전세 사는 아이 전거지, 막 200거지, 300거지 이렇게 부모님의 그 자산이랑 뭐 월급 이런 거를 가지고 거지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그러니까 너무 이거 보면서 아 이건 진짜 어른들의 문제구나.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맞아요. 이런 거지라는 말이 누군가가 들으면 진짜 불편할 수 있는 단어여서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 5, 6년 전까지만 해도 율로와 탕진이라는 말이 유행이었고 3년 전까지만 해도 플렉스 열풍이 불기도 했는데 말이죠. 청년 소비 트렌드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청년층 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음식이나 숙박, 교통, 식료품의 물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엄청 높아졌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그 생계 비용 자체가 너무 높아진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시급이 이에 맞게 오르진 않잖아요. 네, 아직 10,000원도 안 되죠. 시급이 최저 시급 10,000원 넘나요? 아니요, 10,000원 안 되죠. 네요. 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물가는 올랐는데 시급은 안 오르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이제 극단적으로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설님이 말했듯이 올해 물가가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니까 청년들이 소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을 먹어도 5,000원이 훌쩍 넘는 카페가 이제 수두룩하고 계속 술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술집에서 그 소주랑 맥주값 오른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맞아. 4,000원, 5,000원 하죠 지금. 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싼 게 4,500원? 근데 5,000원까지 간 전 6,000원도 봤어요. 와. 예? 근데 6,000원도 봤는데 이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특히 또 이거 말고도 서울 집값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서 자취한 대학생들은 집값이란 또 고정 지출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최대한 소비를 줄이려는 마인드가 내재됐어요. 그래서 거지방의 이면엔 이러한 청년 경제 실태가 반영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달 전인 지난 3월 사실상 실업 상태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이 50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9.9% 늘어난 규모로 20년 전인 2003월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고 해요. 청년층 실업률은 7.0%로 평균 실업률인 3.1%의 2배를 웃돌고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17.9%라고 하니 확실히 상대적으로 고물가로 인한 고통은 저희 청년 세대가 가장 크게 느끼고 있겠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청년들의 소비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건 생존 지출이니까요. 참고로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세대별 체감 경제 고통지수 조사에 따르면 15세부터 29세 청년층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악영향의 고통 정도는 25.1로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너무 공감돼요. 저희 청춘이들이 바로 이 청년이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몇 년 전에 욜로가 유행하던 때와는 완전 상반되네요. 이제 실제로 인스타에서 절약이라는 검색량이 485% 증가하고
페이스북에서는 관련 대화가 1671%가 증가한 것만 봐도 와. 물가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저희 이 각박한 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준비해달라고 한 게 있었죠. 이러한 불경기 속에서 우리 청춘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트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드림스폰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장학금을 모아서 안내해주고 있어요. 지자체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장학금은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일반 장학금뿐만 아니라 라식, 난임치료, 배낭여행 등 의료나 경험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드림 장학금도 있습니다. 또 드림 장학몰이라는 카테고리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내외 기업이 협력해서 대학 생활에 필요한 상품들을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서 가성비 있는 쇼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대학생이니까 진짜 이런 사이트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빵서 자취하잖아요. 맞아요. 쓰세요, 여기서. 바로 쓸게요. 저는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 도약 계좌가 6월 중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그런 희망적인 소식이. 이게 이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 동안 납입을 하면 정부 지원금이랑 은행 이자까지 더해서 제가 이제 납입을 한 돈에다가 지원금이랑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1년에 6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도 중위 180% 이하의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 외에도 사실 이 대상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는 있는데 개인 소득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 지급 한도가 좀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도 좀 다르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요. 저는 이제 알쓸청잡 교통편에서도 잠깐 언급됐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가져왔는데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데요. 연간 10만 원 한도로 지급해준다고 해요. 이게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고 대상은 만 19세부터 24세까지라고 합니다. 2023년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 내역을 정산해서 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풍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5기 14화 알쓸청잡 교통편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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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가 가져온 이 정보도 사실 거지방에서 얻은 정보거든요. 거지방이 되게 사람들이 막 지출 내역 잔소리하고 이런 것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 돈을 아낄 수 있는 거, 우리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나 정책을 엄청 잘 알려줘요. 현대판 네이버 카페 아닌가요? 완전 진짜 진심이네, 이 사람들이. 네, 진짜 약간 집단 지성을 정확히 맛볼 수 있는 그 20대 제가 들어간 방이 20대 단톡방이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뭐 중후반까지 있는데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진짜로 이제 돈을 모으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가 되게 빠삭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희망 2배 청년 통장 이런 것도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자세히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네,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아니, 건데 너무 유용한걸요? 네,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신청 모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를 정말 모르거든요. 모르면서 살아요. 저도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그 계정을 보내준 거예요. 네. 이거 팔로우 하라고 언니 자취하니까. 근데 그게 뭐지 하고 봤는데 이제 원룸 만들기라는 계정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맞아요, 알아요. 근데 이게 자취생 청년 관련 지원 사업을 정말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그 서울시에서 자치 그 뭐 지원해주는 게 있대요, 월세를. 네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오. 네, 지원하려고. 그래서 인스타 하는 사람은 이 계정을 팔로우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팔로우 갈길게요. 원룸 만들기가 그 막
원래 가구 같은 거, 네. 자취생들 가구 이런 네네네. 거 파는 곳인데 이런 것도 알려주는군요. 그렇더라고요. 우와, 꽤 쏠쏠한걸요? 그러게. 네, 이렇게 모아보니 정말 오늘도 알뜰하고 쏠쏠한 지식이 하나 더 쌓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거지방이 가지고 있는 우려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 많은 사람들이 각자 혹은 모여서 거지방과 같은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뭉클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세대든 청춘들은 상황에 맞는 타겟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더 치열하고 그 시절이 기억에 남는 거겠죠? 이 다음은 어떤 놀이와 문화가 이 팍팍한 세상 속 우리 청년들을 더 즐겁게 만들지 궁금하면서도 기대됩니다. 물론 가장 바라는 건 좀 더 유연한 사회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요. 오늘 청춘들의 소비 패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경제 상황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설님, 빵선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절약은 해도 커피는 끊지 못하는 바쁘다 바빠 현대인을 반영한 노래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순이 빵서 설이었습니다. 안녕.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